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이 만약 항복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수많은 나라를 침략했으며, 결국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일본은 항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자폭탄 2발이 떨어지고 소련까지 참전하고 나서야 겨우 항복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는 항복 자체를 거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항복 하루 전인 1945년 8월 14일 일부 일본 장교들이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만약에 일본이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역사에서 실행되지 않았지만 실행될 뻔했던 2개의 거대한 작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절망에 빠진 일본. 때는 1945년. 일본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5월에 이미 항복했고, 미군은 일본군을 계속 격파하며 일본 본토 깊숙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는 이미 미군 폭격기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고 도쿄 대공습으로 도쿄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만 20만 명에 달했죠. 그런데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일본 수뇌부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과 너무나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일본의 천황제를 유지시킬 것. 둘째, 연합군은 일본 본토를 점령하지 않을 것. 셋째, 일본군 무장해제는 일본이 담당할 것. 넷째, 일본군 전범 재판은 일본이 담당할 것. 패전국이 이런 요구를 한다니 연합군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겠죠. 하지만 일본은 이게 아니면 항복하지 않겠다며 완강히 버텼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히려 초조해진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몇 년째 전쟁을 치르며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전쟁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 라는 위기감이 커졌죠. 실제로 미국 국민들의 전쟁 피로도는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지도부는 결정을 내립니다. 독일 항복 후 18개월이 지나는 1946년 11월까지는 무조건 일본을 항복시키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데드라인이 지나기 전에 미국의 전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일본 본토에 전면 공격을 가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몰락작전입니다. 몰락작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무려 170만 대군, 약 500척의 군함, 그리고 막 개발된 핵폭탄까지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작전 실행일은 1945년 1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군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우리 본토로 쳐들어올 게 뻔한데 대비를 해야지. 일본군은 이에 대비해 겨로작전이라는 대규모 본토 수비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겨로 작전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먼저 지형적 특성을 살펴볼까요? 일본 지도를 보면 섬나라니까 동서남북 어디든 상륙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단 2곳, 규슈와 간토 평야뿐이었습니다. 왜 거기밖에 없을까요? 상륙작전은 군사작전 중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상륙할 때는 적군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반면 아군은 무방비 상태로 배에서 내려 적의 포화를 뚫고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상륙군이 불리한 구조죠. 그래서 이런 불리함을 상쇄할 만큼 좋은 지형과 기후를 가진 곳에만 상륙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게 2곳뿐이었던 거죠. 문제는 이런 상륙 지점을 일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군은 우리가 바보냐? 우리 홈그라운드인데 어디로 올지 뻔하다며 규슈와 간토평야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몰락작전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올림픽 작전, 1945년 11월 1일, 76만 대군으로 규슈에 상륙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도쿄가 있는 간토 평야지만 일단 규슈에 먼저 상륙해서 규슈 남부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슈에 전진기지를 설치한 뒤 그곳에서 전투기와 군함을 띄워야 간토 평야 공격이 더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2단계, 코로넷 작전, 1946년 3월 1일, 4개월 뒤 100만 이상의 대군을 간토 평야에 상륙시킵니다. 이때 규슈에서 출격한 미 전투기와 군함이 상륙군을 엄호합니다. 그리고 간토 평야의 도쿄를 포위 후 함락시키고 나머지 일본 땅으로 진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계획을 살펴볼까요? 겨로 작전의 목표는 적을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정정당당한 승부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쨌든 항복만 하지 않으면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승리는 불가능해. 대신 적에게 최대한 많은 사상자를 입힌다. 이른바 출혈 작전을 실시하는 거야. 미군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면 미국 국민들의 전쟁 피로도와 반전 여론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제 아무리 미군이라도 전쟁 수행에 큰 차질이 생길 거다. 그래서 겨로 작전은 최대한 많은 미군을 죽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무려 430만 병력을 투입했고 규슈에만 73만에서 90만의 병력을 실제로 배치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군이 규슈를 철저히 요새화해서 최대한의 미군 출혈을 강요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일본군은 요새 구축에 꽤 능숙했습니다. 1945년 초 이오지마 전투를 기점으로 일본은 요새 전술에서 효과를 보고 많은 노하우를 쌓았죠. 이오지마 전투, 한 달간 미군 사상자 2만 6천 명. 오키나와 전투, 3달간 미군 사상자 5만 명. 그렇다면 일본 본토인 규슈는 그것보다도 더욱 철저히 요새화될 게 뻔했습니다. 험준한 고지에 위치하며 몇 겹으로 쌓인 일본군 진지는 모두 정교하고 파괴하기 어려운 땅굴로 연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준비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군을 죽일 상상도 못할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자폭 전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자폭 전술로 악명 높죠. 카미카제,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들이받는 자폭 특공대 가이텐, 폭약을 싣고 운전해서 적에게 자폭하는 1인용 어뢰시뇨, 1인용 모터보트에 폭탄을 싣고 자폭 일본군은 미국의 침공이 개시되면 모든 자폭 작전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계획이었습니다. 무서운 건 그들의 목표가 항공모함이나 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은 터뜨리기도 어려웠으니까요. 일본의 목표는 미국의 병력 수송함이었습니다. 상륙함에는 미군이 가득 실려 있고 자체 방어 능력도 없으니까요. 미군 상륙함에 돌진할 자폭병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카미카제, 비전투기 포함 1만 2,700기의 항공기 중 상당수가 카미카제로 변신 예정. 참고로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1,400기가 발진해서 최소 30척을 침몰 또는 행동 불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10,000대가 넘는 카미카제가 쏟아질 상황이었죠. 미군이 입을 피해를 조사한 결과 미 해군은 최소 95척의 배가 침몰되고 995척이 손상되며 배에 타고 있는 5천에서 1만 2천 명의 승조원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태평양 전쟁 전체를 통틀어서 격침된 연합군 배의 숫자가 125척입니다. 결국 미군은 지옥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었죠. 그럼 핵무기를 쓰면 되지 않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산이 많은 지형 때문입니다. 나가사키는 원폭을 맞았을 때 히로시마보다 적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이 폭발을 막아줬기 때문이죠. 문제는 미군이 진격하는 남부 규슈가 특히나 산이 험한 동네였다는 겁니다. 둘째, 핵무기를 떨어뜨려도 일본군이 피해를 덜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보고서를 보면 중공군이 1.5m 깊이의 참호 아래에 있다면
불과 6.4km 떨어진 곳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당시 미군이 사용 가능한 핵무기는 7발 뿐이었습니다. 아직 개발 초기라 제작이 많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넷째, 가장 큰 문제는 방사능이었습니다. 당시는 핵폭탄을 개발한 지 극초반이어서 미군 수뇌부는 방사능 낙진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폭발 뒤 48시간 정도 지나면 진입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48시간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방사능은 2주 동안 남아있으니까요. 따라서 핵을 떨군 다음 규슈로 진입했어도 미군은 매우 많은 수가 방사능에 피폭되어 전투불능이 되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이 작전이 실행되었다면 미국은 자국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참담한 손실을 봤을 것입니다. 미국 전쟁부가 1945년 7월에 낸 추정치를 보면 최악의 경우 170만에서 400만의 미군 사상자 발생, 무려 40만에서 80만의 미군이 전사. 하지만 이건 미군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일본 본토와 일본인의 피해는 그야말로 멸절에 가까웠을 겁니다. 본토에 핵이 7발이 떨어지며 국토는 처참하게 파괴되고 미군은 상륙작전 외에도 일본전 지역에 끝없이 공습을 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추산 결과 일본은 민간인을 포함해 500만에서 10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부상자는 그 배로 발생하는 셈이고요. 특기할 점은 민간인이 그렇게 많이 죽는 이유가 또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민간인들까지 무장시켜 싸울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국민이용대라는 것 때문인데요. 일본군은 정규군도 모자라 국민이용대를 소집해 아예 민간인들을 무장시켜 전쟁터로 내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총과 죽창을 쥐어주고 조국을 위해 싸우라고 강제했죠. 여기에는 자그마치 2,800만 명이 동원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의미 없는 죽음을 맞았을 것이고 미군의 눈앞에서 부녀자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돌진해 오면 미군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겁니다. 참고로 일본은 식민지인, 특히 조선인까지도 동원해 겨로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겨로 작전에는 제주도 방어작전도 포함되었는데 이 때문에 제주도의 조선인들에게서 재산을 갈취하고 군사시설을 짓기 위해 강제 노역도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했을 때 몰락작전과 겨로 작전이 맞붙었다면 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 전쟁은 인류사에 더욱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규슈 상륙작전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간토평야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규슈 상륙작전이 이 정도면 도쿄가 있는 간토평야에서는 더 심각한 피해가 났을 게 뻔합니다. 다행히도 역사에서 이런 대전투는 일어나지 않았고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국 역사상 최악의 위기는 피할 수 있었죠. 만약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비극이 펼쳐졌을 겁니다. 역사에 이프는 없다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